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즘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죠. 이제 슬슬 각급 학교도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요새 그 혼술, 혼밥 추세 이거를 반영하듯이 혼자 여행하는 젊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혼자 여행하는 데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의 개인집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주선해주는 사이트는 그 집을 연결해주는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주의해가면서 여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주의할 것은 주의하면서 혼자 여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목이 메어요. 예. 네. 결국 추경안 처리는 실패했네요. 오늘 국회 일정이 주목이 되네요. 네, 이제 오늘 그 본회의가 아마 소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가 아니라 오늘 그 투포인트가 되겠죠. 예. 이 추경안과 그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가 이제 주목이 될 텐데 오늘 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사당 대표 오찬회동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전에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국회는 그 오늘 그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접근을 했다고 하죠. 여야 원내 지도부 어제 그 추경안에서 그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이 추경 예산 그 80억 원 그리고 그 정부조직법에서 물관리 업무의 그 환경부 일원화 이 국민안전처 폐지 이 문제를 두고 이제 하루 종일 합의를 시도를 했지만 일단 이제 그 무사히 결렬이 됐습니다. 예.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 그 추가 채용 절차에 따른 그 예산 그 60억 원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물러섰지만 그러나 그 바른정당이 추경안이 됐든 예비비든 공무원 추가 채용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 이제 그 타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 이 정부 조직 개편안 이 쟁점이 됐던 물관리 그 환경부로 그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그 제외하는 대신에 여당의 그 국민안전처 폐지 주장을 받아들이는 그 협상안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상당히 그 의견 접근은 이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추경안과 그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예. 이 부분도 일단 그 추경안이 좀 통과해 줬던 합의가 있어야 같이 좀 양보를 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본회의 일정이 잡히느냐 이걸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기회를 갖겠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또 문건이 발견됐다 그러는데 아니 이게요. 이게 무슬무슬한 게 이게 원래 이런 문건들 그 다 잘 관리해 가지고 넘겨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 캐비넷 탐사인데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집안에서도 이렇게 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맞으면 숨겨두려 하지 않았지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순간 굉장히 많습니다. 있죠. 예, 있죠. 예. 어쩔 수 없는 대목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청와대의 그 살림살이가 그랬다는 점에서는 이건 그 집안 살림살이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밀도 많을 테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참 희한해요.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끝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네. 이번에는 그 국정상황실과 그 안보실에서 그 대거 발견이 됐습니다.
현 청와대 그 상황실 있는 공간은 이전 그 청와대에서는 그 정책조정수석 산하의 그 기획비서관실이 있던 자리인데요. 이 청와대 그 기획비서관은 그 청와대 그 내부 회의 내용을 그 기록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다수의 내용이 이제 그 발견이 된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추가로 발견된 문건들도 이 기획비서관실이 있던 공간에서 발견된 만큼 전 정권의 이 청와대 그 내부 회의 결과를 그 정리해 놓은 문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어제 추가 확인된 그 문건의 양 이것도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 외교 안보 관련 문건도 상당수여서 예. 여기에 그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 그 청와대는 그 어제 엊그제죠. 그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가운데 그 미공개한 이 1107건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이 주말께 어제 발견된 문서들을 그 종합해서 이 분석 결과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 하죠. 예. 이 정무수석실에서 그 발견된 문건 중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그 무력화해라. 언론과 협조해서 그 일탈행위 등을 부각해서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좀 무력화하라. 이런 내용의 문건도 발견이 됐다고 해서 예. 앞으로 좀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죠. 자,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당대표가 오늘 오찬 회동을 갖는 날이죠. 오늘 맞죠? 맞습니다. 맞죠. 근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결국 안 가네요. 여기. 그래서 이제 네, 그 5당 대표와의 그 오찬, 그 4당 대표와의 그 오찬 회동을 예. 받게 됐고요. 오찬 회동에서는 뭐 주로 그 한미 정상회담과 그 주요 20개국, 그 G20 그 정상회의 그 성과를 이제 서로 공유할 것이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회동에서는 그 문 대통령과 그 여야 대표 간의 그 시급한 이제 국정 현안과 관련한 그 협치의 그 구체적인 방향이 이제 얼마나 그 논의가 될지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이 국회에서 그 처리되지 못한 그 추경안과 그 정부조직법 그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예. 아마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그 전에 국회에서 뭐 합의 처리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그러면 이 시간에 뭐 하느냐? 일단 뭐 충북 청주의 뭐 쇠 지역을 찾아서 복구 작업을 하는 이런 자원봉사, 자봉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독자 행보로서 뭐 튀는 행보이긴 합니다만 예. 뭐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긴 예.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좀 빼놓고 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좀 나올 것 같죠.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회담과 적시회담 동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공식 반응이 나왔죠. 뭐 역시 뭐 상당히 좀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예. 션 스파이스 백악관 대변인 어제 그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그 회담 제안에 대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반응을 이제 그 기자들이 묻자 한국 정부에서 나온 말들이니 한국이 물어봐달라. 뭐 비슷한 얘기죠. 예.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화를 위해서 그 충족해야 하는 어떤 조건을 그 명확히 밝혔고 이 조건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와는 분명히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미국은 아직 그 북한과 그 대화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함축이 되는데 그러다 뭐 한국 정부가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지켜보자. 이제 뭐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일본은 메시지 그 조정이 좀 나선 것 같습니다. 관방 장관은 조금 긍정적인 맞습니다. 예.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좀 톤을 좀 누그러뜨린 거죠. 뉴욕을 방문 중인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무상 지금은 그 대화가 아니라 그 압력을 가할 때다. 이런 그 대변인 논평에 이어서 한미일 그 정상회의에서도 그 지금은 압력을 가할 때라는 점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어제 거듭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가 요시히데 그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그 일본 정부의 그 가기 이후, 그러니까 맞으면은 이 국무회의 직후에 가진 그 기자회견에서 이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회담과 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그 적시자 회담을 그 제안한 데 대해서 한미일 3개국의 그 대북 압력 강화 방침과 모순되지 않으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 중국은 한국 정부의 그 회담 제안을 그 환영을 하고 나섰죠. 예. 이 룩항 외교부 대변인 어제 그 브리핑에서 이 미국과 일본의 그 반응을 두고 국제사회의 그 모든 유관국이 남북 대화 그 재개와 그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해와 그 지지를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건설적인 역할을 좀 하길 바란다. 이제 이런 논평을 좀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야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서 심야 협상까지 벌였습니다만 합의가 불발이 됐죠.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당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영수회담이 있고요.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든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도 발표될 예정인데 이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걸 보는 국민들도 좀 답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엔 좀 되나 싶었는데 협상이 또 결렬이 됐는데 심야 협상까지 벌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심야 협상이 조금 진전된 성과가 있는 겁니까? 사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협상이 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네. 지금 차츰 사실 조금 이견이 좁혀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어쨌든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야3당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오늘까지 협상을 벌인다면 어느 정도 또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증원 문제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솔직한 얘기로 물 관리 있잖아요. 물 관리 네. 일원하는 부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일단 물 관리 부분은 환경부로 일어나 하는 부분 이거가 어떤 이견이 있는 겁니까? 어떤 의견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물 관리 부분에서 수질의 문제는 환경부, 수량의 문제는 국토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수자원 공사에 그리고 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예. 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저희는 환경부가 총괄적으로 물 관리를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그냥 시스템을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이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은 이것도 이번에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 이것이 결국은 추경하고도 다 결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추경이 풀려야지만이 이 물관리 부분, 정부조직법도 함께 지금 논의될 수가 있는 구조인데 추경에서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조직법 자체가 사실 논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7월 국회는 거의 시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추경이 합의가 된다면 정부조직법도 빠르게 그냥 타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다시 열리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9시에 예결특위 간사들이 모임을 갖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 추경 문제가 좀 합의점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민정수석실에 이어서 정무수석실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 아주 다량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는 국가안보실하고 국정상황실에서 또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생중계를 통해서 발표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아무리 부주의하게 관리했어도 다량의 문서가 최근에 발견됐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게 진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사실 그 청와대가 그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에 임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청와대가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하고 국가지정기록물로 정해가지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희 검찰에서도 항상 보면 보안점검이라는 게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보안점검이라는 게 있어서 맨날 보면은 언제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청와대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문서 같은 것들 정리한다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정무수석실에 같은 경우는 말단 행정요원에 잠긴 캐비넷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정농단에 연관됐던 직접적인 수석부터 비서관이라든지 행정관까지는 분명히 문서관리 부분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파쇄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보이지만은 행정요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사건과 그렇게 연관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서관리의 그런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저는 몰랐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충분히.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그 말단이라고 한다면 그 말단이 갖고 있는 서류라는 거는 뭐 그다지 중요한 서류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문서가 가지고 있던 서류가 저는 엄본이 아니고 사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엄본인지 사본인지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문서를 생산을 하고 나서 그것을 각 부처에 돌려본다든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문서들이 중요한 이 문서가 지금 밝혀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관 회의의 문서라는 건데 그런 문서들이 돌고 도는 과정. 그러니까 문서 관리의 총체적 부실 상황인 거죠. 그런 사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언제 어디로 누가 어떻게 해서 복사해서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돼야 되는데 저는 관리가 안 됐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 관리가 안 됐고 또 이게 아무래도 그 막판에는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그 막판에는 굉장히 대통령은 탄핵된 상태에서 결국은 비서실장 지휘하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공직 기강 면에서도 다들 해이해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제 선의의 이 국정농단의 어떤 실체를 밝혀주기 바라는 그런 선의의 사람이 있었지 않겠냐 뭐 이런 설도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발견된 문건을 특검에 넘기는 게 적법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검사 출신, 율사 출신으로서 백혜련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건들이 원래 압수수색 당시에 당연히 사실은 특검과 검찰에 넘어갔어야 될 문건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해서 요청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 특검에다 넘기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나온 문건들 중에서 사실은 범죄 혐의점이 될 만한 문건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수사됐던 사건만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의 단서로서 또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범죄 혐의점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선거에 개입했다든지 언론 부분에 개입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직권남용이라든지 예. 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이런 여러 가지 범죄가 다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 문건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그 새로운 범죄의 단서가 되는 부분들은 새롭게 수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때 이후에 이제 새롭게 그것들은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또 특검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증거로 또 쓰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거죠. 근데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건들이요? 그 증거 능력 문제는 지금부터 좀 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요? 그러니까 작성자가 누구이고, 그러니까 진정성립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증거법에서 그런 진정성립이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법원에서 그것을 증거로 또 채택해주는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한 주간의 딱 중간 수요일 아침입니다. 7시 40분 2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연희램프 못 간 지점, 홍제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이고요.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기름램프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도심 쪽으로 가는 길 수선화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역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 이 뒤쪽으로 복정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1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상계교부터 중랑교 지나 성동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은 창동교 부근에서만 잠깐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을 통해서 여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 결련된 여야 협상, 오늘 2부에서는 야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정부 조직법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 관리를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부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던 중심엔 4대강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보수 야당들은 일원화를 추진하는 목적이 4대강 사업을 뒤엎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4대강 하면 떠오르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상돈 의원께서는 과거 교수 시절부터 4대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셨었죠, 그죠?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반대 운동이 왔다는 거죠. 그게 제가 그냥 좀 완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는 이 정부 조직법 가운데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모양인데요. 예, 일단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는 반대하는 입장도 이야기는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나라가 국토 환경 여건에 따라서 수질 관리 행정과 또 수량 개발 수량 관리 행정을 분리하기도 하고 한 부서한테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대표를 볼 것 같으면은 물이 부족한 지역 있죠. 미국의 서부주, 캘리포니아 등등등.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 칠레 같은 나라, 뭐 이스라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수자원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수량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댐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분리가 되어 왔던 건데요. 뭐 지금 와서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수량 개발은 이미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제는 수량 수질 행동을 통합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좀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4대강 사업과 문제가 돼서, 연관이 돼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게 되고, 또 국회에서 환노위가 이것을 전적으로 다루게 되면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과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야당의 입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수질 관리를 우선시하는 환경부가 물 관리 전체를 맡는 것은 시기상조다. 물 민영화 문제로 보일 수도 있다. 국토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주체들의 통제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 폐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그 정부의 인수위 역할하는 국정기획위에서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중에선 4대강 재조사, 조사평가단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정부조직법 이 부분과 4대강 사업, 요 100대 과제 요거 연결해가지고 좀 4대강 사업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문제는 새 정부가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가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4대강요. 네, 우리 국민의당을 아까 말씀하실 때 야당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은 공약을 냈습니다. 4대강 복원, 우리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량 수질 통합 관리,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자, 뭐 이것이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 전체 그 유권자의 한 65% 이상이 이 입장에 동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근데 정은택 원내대표는 심야 회동 이후에 이번에 논의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이요. 일원화되는 문제. 이 부분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잠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하게 되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이라도 좀 우리와 보조를 같이 하면은 가능하겠는데 저는 바른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같이 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저는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관리 문제도 있지만은 이상돈 의원께서는 국민의당 내 탈원전 태스크포스 팀에도 속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중단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그 전력 소요 예측이 전력 수요죠. 예측이 좀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다는 것이 대해서는 좀 더불어민주당과 좀 시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요? 네. 그래서 원전 신규 건설은 이제는 좀 재고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우리 당내 분위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 중인 원전을 중단하는 것은 그건 이제 별개 문제다. 그러니까 신고리 오리코기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오리코기가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중단을 시켜야죠. 그리고 이 원전 공사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승인돼서 가는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받아서도 안 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안정성에 근거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중단을 하겠지만은 과연 이렇게 즉각적으로 중단 지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적입니다. 참고 삼아서 제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3년간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도 3년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시 원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그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을 좀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네. 네. 신재생에너지에서 풍력,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풍력 건설은 우리나라에서 전부 산꼭대기 산 능선에 세우기 때문에 네. 산림 파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풍력 개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곧 좀 어떤 벽에 부딪히지 않는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또 태양광 에너지 이것도 우리 국토 여건상 그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상돈 의원께서는 법학자이시니까요. 자유한국당 지금 주장이 이거거든요. 이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지시 내린 건 직권남용이고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지시 내린 건 직권남용이고 법적 근거 없이 한국 수력 원자력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배임죄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일단은 우리 관련 법에 의해서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매우 불행하게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사업자인 한수원에 너무 그냥 종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원자력 안전위원, 위원회 3년 지냈습니다만은, 그 위원회 구성이, 좀 원자력에, 좀 친화적인, 그런 인사들이 과반수를 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좀 비판을 받고 있고, 그것이 이제 불신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비판하는 측과 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에서 접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간단하게요. 그 청와대에서 발견한 다량 물건이요. 그죠? 이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그렇다면 물러가는 정권이 모든 걸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나가야 되는 건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것도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요? 예. 과거 보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예. 물러가는 정권이 예. 차기 정권한테 모든 문제를 친절하게 다 남겨주고 그런 경우는 예.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같은 정권 내에서 그런 점에서 예. 좀 어리숙한 면도 있었지만은 예.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예. 과거 정권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